8시 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맨유 경기 가볍게 먼저 가볼게요. 에버튼 대 맨유에 이제 1시간 있으면 열려요. 지금 이제 라인업이 뜰 텐데 뭐 분석하다가 라인업 한번 쓱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어쨌든 에버튼 같은 경우 지금 누수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예림이나 수비 쪽이 여전히 빠지고, 특히나 뭐 타운샌드 전반기 괜찮았잖아요. 얘나 뭐 반더위크 임대 신분이라 맨유에서 임대 와서 출전이 불가능하고, 톰 데이비스 얘라 뭐 시그루드송 같은 애도 못 나오고 범죄 연루돼가지고, 그리고 안드레 고메스 얘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지난 경기와 대비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알랑이 복귀해요. 이렇기 때문에 미드필더진, 그러니까 뒤쪽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거는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사이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투명자가 좀 많은데, 이거 부상자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보면 되니까.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에버튼은 램파드 감독이 요거 지고 아마 한두 경기 더 지거나, 이거 지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모가지가 걸린 매치업인데, 지금 에버튼은 사실 저는 배팅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난 벌리전에도 사실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프렌을 봤는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판에 역전을 내주는 모습, 역시나 이제 제 생각에 예리미너 공백이 좀 많이 커 보여요. 결국에 지금 라인업에서는 조금 본인들의 위치에 좀 인정을 하고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수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홀게이트, 마이클킨은 지난 경기 또 출전 정지를 못 뛰었잖아요. 이 중앙 수비 라인이 너무 불안해요. 실수도 많이 나오고 찬스를 많이 내준다. 그런 와중에 공격적에서 화력적으로 뿜어줘야 되는데, 칼버트 루인이 한참 좋았을 때만큼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너무 부진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벌리전에도 PK 두 골이었고, 요거는 결국에 찍는다면 맨유 쪽으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맨유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력도 별로여서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노버 같은 경우 오바를 보긴 합니다만, 사실 오바 찍을 바에는 맨유 승 찍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볍게 보고요. 라인업 뜨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경기 엠폴리 대 스페치아인데, 일단은 뭐 엠폴리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루페루터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 근데 요런 경기는 사실 분석적으로 될 만한 그런 매치업은 제 생각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중앙 수비 라인업이잖아요. 중위권 라인 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업을 보고 라인업을 말씀드렸네. 호날두 선발인가요? 그러니까 중위권 팀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사실 동기부여적으로 요런 대결은 둘 다 무만 캐도 우리 좋은데? 우리 한번 비교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한 70분, 80분 넘어갔을 때 동점을 유지되고 있다면은 둘 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배팅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사이즈입니다. 매치업 자체가 이제 중위권 팀들, 물론 스페치아는 약간 좀 처져 있는 강등권 살짝 위의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점 1점만 거둬도 만족할 만한 팀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무승부에 대한 배팅은 좀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근데 사실 요런 사이즈가 오바가 은근히 잘 나와요. 딱 요 시간대에 열리고 요 정도 매치업, 엠폴리의 뭐 부족한 수비,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 요런 부분 따졌을 때 오바가 잘 나오는데, 지난번에 스페치아 홈이랑 베네치아 요거는 언더가 떴었거든요. 비슷한 사이즈의 경기에서. 요거는 그래도 요번에는 뜨지 않을까 하고 오바를 보고요. 어쨌든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주력으로 건들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맨유는 거의 뭐 풀라인업이네요. 루크쇼가 빠졌고, 바란 역시 빠져있고, 산초, 부페, 레시포드, 호날두, 뭐 거의 풀라인업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네요. 수비 쪽에 이제 빠져있는데, 근데 르인이랑 히샬리송이라 좀 메가이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맨유 승 사이드 봅니다. 저는 안 갔어요, 참고로. 다음 경기 이제 볼프스 대 아르민인데, 지난번에 제가 볼프스부르크한테 당했잖아요. 어디야, 아우크스 다 빠진, 공격진 다 빠진 상황에서 볼프스가
3대 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거는 제 생각에 배당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배당이 좀 낚였거든요. 이거 볼프스 배당이 왜 이렇게 높지? 라는 식으로 이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어떤 그 사이즈가 있었냐, 볼프스 선수들이 부상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 엄청 많았거든요. 코로나 이슈 뭐 그냥 부상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시즌 절반 이상을 베스트 11은 가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다 복귀를 했고, 대부분의 앞선이나 뭐 미드필더 쪽 자원들, 뭐 그나마 주전 골키퍼가 지금 불투명 카스틸스 요 정도에다가 올 시즌 뭐 좀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뭐 요런 늙은 좀 수비수들이 몇 명 빠져 있는 거의 뭐 풀라인업에 가까운 상황인데, 지난 경기 때는 애들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경기를 뛰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름값 좀 더 클래스가 있고 상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는 계속 만드는데, 이 뭐랄까 한 발짝이 안 되는 느낌 아시죠?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발짝이 안 돼요.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한 발짝을 더 못 뛰는 거예요. 뭐 약간 방향 전환이나 이럴 때 반응이 되게 느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몸 상태가 안 올라온 상태였는데, 이거는 배당 이렇게 낮게 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경기 저도 어쨌든 볼프스의 희망을 좀 보긴 했거든요. 아, 얘네 이거 스코어 상으로는 3대 0이지만 조만간 이기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당장 뭐 요 경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르메니가 원정에서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중반까지만 해도 잘 비비는 사이즈였는데 지금 좀 많이 처져 있는 모습. 공격 쪽에 클로스가 또 빠져 있고, 뭐 수비 쪽에 닐슨 핵심 수비나 뭐 카스트로, 얘는 뭐 겨울이 적장에 와가지고 그 여러분들 아는 카스트로 맞아요. 엄청 늙은 놈. 얘다가 뭐 메디나나 뭐 안드라데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가지고, 클로스 정도는 빠지고 이 정도 불투명에 떠 있어서, 요거는 제 생각에 볼프스의 승리 타이밍인 거는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찍는다면은 볼프스를 찍는 게 맞아 보이고요. 아니다, 나 이 새끼들 배팅 못한다 하면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오즈들이 이렇게 낮게 배당을 측정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즈들도 볼프스의 지난 경기에서의 어떤 그런 사이즈를 보고서, 아 이거 한 뭐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사이즈 후에 주전 선수들 뭐 은매차나 이런 애들이 한참 오래 빠져 있었잖아요. 폼이 좀 올라오면은 경기력이 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봐서 제 생각에 이거 이렇게 낮게 준 것 같아요. 지금 지난 경기 볼프스 경기 봤으면은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배당을 1.5대 말도 안 돼요. 근데 저도 거기서 약간의 희망을 봤어요. 저도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경기에서는 물론 이게 한 발짝이 떨어져 있었지만 어쨌든 찍는다면 승. 나는 굳이 이런 거 안 건다 하면 패스. 다음 경기로 아스날 대 브라이튼. 아스날이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3대 0으로 졌어요. 이게 사실 이래서 축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크리스탈 팰리스랑 아스날 분석할 때, 아스날의 최근,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전 기점으로 이거 한번 부러진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한 끗 차이로 이겼던 경기들이 많았지, 확실하게 뭔가 찍어 눌렀던 경기들은 홈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요. 근데 3대 0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져봐야 무승부 사이드로 본 건데,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이기는 사이즈가 안 나와서 무승부로 본 건데 3대 0으로 졌어요. 이래서 축구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아스날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좀 경기력이 나왔었고, 이게 아스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좀 처참했었고, 이 경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일단은 수비 쪽에 뭐 앱스터나 이런 애들이 이제 브라이튼은 빠져있고, 아스날은 뭐 티어니, 그리고 페페, 그리고 토마스 파티나 토미아스. 이게 배당이 왜 이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딱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아스날이 분명히 쉽게 갈 경기 아니에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오히려 경기 본기를 보면은 왜 이렇게 밀리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스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한들, 야 이거 조금 쎄한데, 약간 요런 양상의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배당이 왜 낮냐? 브라이튼이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낮은 겁니다.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건 브라이튼이 충분히 비빌만한 사이즈고, 아스날의 배당이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브라이튼 내용이 좋으면 뭐예요? 못 이기고 맨날 지는데. 지난 노리치전에 브라이튼의 골 기대값이 몇 점이었는지 아세요? 2점이 넘어갔어요. XG가 2점이 넘어갔어요. 2.3몇인가? 한 요 정도 쌓였던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브라이튼이 지난 노리치전에 2골 이상 2.35골을 넣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그만큼 브라이튼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그런 앞선에서의 득점, 트로사 이런 애들이 너무 못해주고 있고, 무페이 초반에 잠깐 반짝하더니 역시나 또 바닥을 또 내려앉고 있고, 이런 사이즈에서 계속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금 다 왔는데도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1.4된 겁니다. 어떻게든 한 골은 넣을 거거든요, 아스날이. 한두 골은. 근데 브라이튼에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자시온 간에 잘해 한 골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 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되게 어려운 게, 브라이튼이 골만 좀만 잘 들어가면 이거 역배 사이즈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무승부고 역배 사이즈도 있는데, 오즈들은 그냥 브라이튼은 원래 그런 팀이야. 경기는 잘하고 결과는 못 내 하니까 그냥 이거 배당을 낮게 준 거예요. 아스날이 그래도 아스날 홈이고 잡는다 라고 본 건데,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브라이튼이 또 삽질한다고 보면 아스날 찍는 게 맞는 거고, 강팀하고 할 땐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그랬던 적이 많아요, 브라이튼이. 리버풀전 예를 들면은, 첼시전 많잖아요. 맨유전에도 상당히 잘했었고, 그런 경기들 또 떠올린다면은 야, 이거 무승부 한번 찍어 볼만 하겠는데 하면서 무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햄무 봅니다. 결국 지금의 어떤 아스날, 토마스 파티도 지금 부상의 몸 상태가 안 좋고, 측면 쪽에 토미야스 그리고 티어니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티어니 빠진 게 굉장히 커요. 누노 타바레스가 결국 나와줘야 되는데, 측면에서 일단은 안정감이 너무 떨어져요. 브라이튼 같이 압박에 좋은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저는 간신히 한 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 브라이튼이 좀만 뭐 선전하거나 아니면 아스날이 좀만 날린다면은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높다. 이 경기는 아스날 일반승을 찍기에는 너무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큰 경기로 보고요. 언더 사이즈 1대0, 1대1 뭐 이 정도 봅니다. 뭐 2대1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 느낌으로다가 보겠습니다. 루크님 감사합니다. 30분쯤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빠르게 갈게요. 사우스햄튼 대 첼시의 경기인데, 루크님 감사드리고, 리앙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측면 쪽 수비나 뭐 골키퍼 메카시나, 첼시에서 임대에 와가지고 올 시즌에 사우스햄튼의 공격 쪽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브로야. 물론 전반기 때 잘했어요. 후반기에는 이제 좀 뭐 아담스나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뛰었었고, 어쨌든 뭐 좋은 공격수입니다. 어쨌든 임대 신분이라 못 뛰고, 메카시는 사실 뭐 지금 당장 나온다 하더라도 주전 골키퍼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프레저 포스터가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사이즈고, 첼시 같은 경우는 벤치르이나 오도이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첼시가 로테이션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 지금 부상자 자체는 측면 쪽에 이제 수비 쪽 벤치렐이나 뭐 허드슨 오도이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다곤 하나, 이건 어쨌든 첼시가 베스트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예상 라인업 보면은 의외로 좀 베스트를 낸 데가 좀 많아요, 해외 쪽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저는 좀 로테이션 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장 어쨌든 첼시가 리그 4위 싸움도 되게 급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베스트가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첼시는 본인의 페이스를 잃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축구라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최근에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살짝 지금 페이스를 배팅에 대해서 좀 잃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투엘 감독의 첼시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수비적인 단단함이에요. 첼시가 공격이 좋은 팀이냐? 아니에요.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빌드업,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조금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앞선에서 전방으로 좀 중간에 차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찔러주는 그런 패스를 하지 않아요. 첼시가 잘 나갔을 때는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야 우리 어차피 뭐 앞에 루카쿠랑 뭐 하베르치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니네가 뭐 수비해봤자 우리 볼 돌리면서 한 골만 넣으면 돼, 이 마인드가 첼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안 돼요. 미드필더 쪽에서의 좀 모험적인 패스 수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 브렌트포드한테 4골이나 먹었고, 레알한테도 뭐 그냥 역습 때마다 뭐 그냥 뻥뻥 뚫렸잖아요. 첼시가 사실 공격적으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첼시다운 모습을 최근에 못 보여주고 있다. 사우스햄튼 프랜스는 봅니다. 분명히 뭐 얼짱님이 체력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력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장의 레알 마드리드전이 이제 또 주중에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 경기가 프랜 배팅이 좀 불안한 점이 동기부여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중위권 팀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위권 팀들 계속 지금 다 졌어요. 사우스햄튼 요즘에 안 좋지. 에스턴 빌라 한창 잘 나가다가 고꾸라졌지. 웬만한 리그들 중위권 팀들이 다 중위권 반대만 가도 먹겠네. 어쨌든 그런 사이즈인데 연패가 조금 길어졌어요. 요거를 저는 사우스햄튼이 뭐 1연패 2연패만 요 정도 사이즈였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너무 못 이긴 경기들이 많다. 지난 리즈와의 경기도 1대1 무승부였고 요 경기 정도는 그래도 승점을 따가지 않을까. 첼시 상대기도 하고 뭐 강한 압박 이런 것들에 첼시가 고전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까지 다득점 요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아예 경기 자체가 박빙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도 박빙의 경기. 뭐 사우스햄튼이 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아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첼시 승을 찍을 바에는 오버 치는 게 맞아 보여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제 생각에 조금 어려워요. 어이구 딸꾹질이 나네.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일단은 뭐 어쨌든 두 팀 다 약간 강등권의 위치에 처져 있고 한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뭐 굳이 승패를 따지면 와포드 프렌을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와포드는 잡아야 되거든요. 승점 상으로 당장에 뭐 1.1점도 소중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리즈 정도의 팀을 상대로는 잡을 사이즈가 일단은 나오긴 했어요. 반면에 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둘 다 잡을 사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리즈는 공격적인 팀이고 와포드가 이게 어쨌든 홈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충분히 취해준다면은 오바의 가능성이 제 생각이 높아 보인다. 굳이 뭐 이거 프렌 1.5도 안 되잖아요. 몇 배야 이거? 2.43배당 물 바에는 저는 그냥 오바 찍을 것 같습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 뭐 리즈 같은 경우 벤포드는 여전히 못 나오고 뭐 타일러 로버츠 같은 좀 젊은 공격 자원이나 뭐 샤클턴 그리고 뭐 수비 쪽에 퍼포 불투명 요 정도 사이즈고 와포는 거의 풀이에요. 거의 풀이어서 뭐 앞선에 데니스나 뭐 이스마일라 사르 그리고 또 누구 했더라? 아무튼 뭐 요런 앞쪽에 쟁쟁한 애들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바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이게 오즈들이 그리고 좀 되게 진짜 배당을 되게 오즈들이 배당을 잘 주는 건지 아니면 경기 결과가 애초에 어려워서 오즈들도 좀 배당을 이상하게 주는 건지 저도 잘 핀트를 못 잡겠는데 배당을 되게 잘 줘요. 오바가 좀 부담스럽게 줬잖아요. 1.6대로 제 생각에는 한 1.5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 제가 분석 때마다 계속 배당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배당들이 너무 많다. 배당이 그냥 제가 초장만 해도 좀 흔들렸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좋지 하면서 근데 그냥 소신대로 갑니다.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유벤투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사실 뭐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경기인데 뭐 어떻게 인터가 먼저 뽑았어요. 뽑은 후에 잘 지켰다. 근데 인터밀란은 일단은 라우타로가 못 나와요. 이 경기에 제가 라우타로 결장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핸디에 있어서 접근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밀란 같은 경우 지난 유벤투스전에 핵심 미드필더 브로조비치가 복귀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 시즌 인터밀란 브로조비치 없는 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제가 알기로 한 번 이겼나 한 번도 못 이겼나 몇 경기 없어요. 참고로 워낙 철광왕이어서. 근데 어쨌든 지난 유벤투스전에 복귀하면서 또 승리를 따냈고 오늘 경기는 대신 라우타로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결장까지는 모르겠고 뭐 빠질 가능성 이 정도 느낌. 이 높은 상황에서 학살하는 그림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중원 쪽에서 브로조비치나 뭐 빠지는 선수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인터밀란도 어쨌든 간에 라우타로가 빠진다면은 산체스, 제코 늙은이들한테 기대해야 된다. 이제 특히나 후반기로 오면서 제코 같은 경우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이고 산체스가 어떻게 좀 고군분투를 하는 느낌이지만 말 그대로 고군분투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마인승 쪽으로 찍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순위 경쟁이나 여러 가지로 엘라스도 중위권 지금 좀
동기부여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좀 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핵심 미드필더인 바라까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크게 반격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난한 흐름 속에서 인터밀란이 한 점 차 정도 승리가 좀 예상되는, 뭐 따라오더라도 무난하게 좀 한 10분 20분 뒤에 한 골 또 먹어주면서 2대1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승만 가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토트넘도 약간 좀 재수가 없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턴 빌라 중위권 팀입니다. 최근에 다 졌어요. 3연패인가? 아무튼 거의 다 지고 있는데, 이게 왜 또 하필 재수도 없이 이 타이밍에 만났냐면은 데닝스, 잉스랑 또 누구였지? 뭐 코트니하우스나 또 한 명 있는데, 복귀자가 있거든요. 한 명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에스턴 빌라가 몇몇 선수들이 좀 복귀하는 시점에서 토트넘이 만났어요. 어쨌든 잉스 같은 애들은 확실히 앞선에서 꼽아줄 수 있는 놈들이잖아요. 와킨스가 물론 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유형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 원정을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3연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패를 깨기 위한 동기부여 정도는 있을 거예요, 중위권 팀이라 할지라도. 이렇기 때문에 참 조금만 일찍 만나거나 좀 이런 흐름이 아닐 때 만났으면 좀 더 푸근하게 토트넘을 찍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도 탄강가나 올리버 스킬이나 세세뇽, 얘는 뭐 계속 똑같네. 이렇게 또 빠져있고,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아요, 토트넘이. 지난 경기 뉴캐슬도 대파를 했죠. 뉴캐슬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분석 당시에 12월 중순인가 이후로 멀티 실점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중순이고 지금까지면 몇 달이죠? 3-4달 동안 2골 이상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레미님 맞습니다. 맞아요. 맨유 승만 보는데 뭐 별점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막 저도 찍지도 않았고 뭐 그 정도 사이즈 봅니다. 어쨌든 간다면 맨유로 간다, 이런 느낌. 어쨌든 토트넘의 기세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앞선에서 케인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제 생각에. 진짜 케인이 거의 공격의 반 이상을 다 해주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케인이 내려와서 받아주거나 다시 원터치로 리턴 내주는 게 다였거든요, 토트넘이 전형적으로 안 풀리는 사이즈의 경기에서는. 근데 최근은 케인이 측면 쪽으로 너무나 잘 뿌려주고 있어요. 버텨주는 것도 너무 잘 버티고, 측면으로 어쨌든 빠른 애들, 뭐 손흥민도 있고, 뭐 클루셉스키 같은 좀 밸런스 잡힌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한테 볼 배급 자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지금 너무 잘 된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빌라가 복귀자가 있고 연패에 좀 빠져 있고 분명히 이거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동기부여적으로 토트넘이 더 차 있는 건 맞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보기에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뭐 국뽕 배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라도 따지더라도 뭐 토트넘 쪽을 보는 게 맞다. 최근에 공격적인 기세나 뭐 미드필더진들도 점차 이제 뱅탄쿠르랑 뭐 호이비에르 조합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오늘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오늘 의외의 덜미를 좀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이즈에서 토트넘이 좀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바 봅니다. 오바. 나는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래도 오바를 찌는 게 맞아 보이고, 왜냐면은 둘 다 남자의 팀이거든요, 올 시즌에. 무가 없어요, 무가. 브라이튼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브라이튼은 무만 캐잖아요. 얘네들은 무가 없어요. 이기거나 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빌라 같은 경우 30경기를 치러는 30경기인가? 아무튼 30경기 정도 해가지고 무승부가 3번 있고요. 토트넘도 30경기 정도 해서 무승부가 3번. 승패가 갈린다고 따졌을 때 제 생각에는 한 골씩은 넣을 것 같아요. 한 골씩은. 1대1 정도 맞춰놓고 승패가 갈린다고 예상하면은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에스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연패에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토트넘 상대로 제 생각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잉스나 이런 공격 자원들도 복귀를 하잖아요. 무득점으로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오바를 돌리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적인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리즈는 강등 확정 아닙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찍는다면 오버가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은 경기 내용이랑 결과랑 다르게 나오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뮌헨은 그런 경기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 좀 놓쳐도 한두 개를 놓쳐야지. 아까 뭐 브라이튼 경기 분석하면서 골 기대값이 한 요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면은 잘한 거예요. 경기를 잘했다. 2.34 골 기대값 정도가 2.34가 나오면은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이따구로 나와요. 이따구로 나오는데 한 골 넣거나 이럽니다. 한 골 넣거나 무득점을 해요. 이걸 뭐 분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골 기대값상으로는 한 4골, 3골은 넣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한 골 넣거나 한 골도 못 넣는다니까요. 그만큼 너무 많이 찬스를 날린다. 분석이 안 된다.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고 오바 찍거나 아니면 또 못 넣는다고 생각하거나 뭐 무를 찍거나 뭐 패를 찍거나 그러니까 사실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뭐 오바 찍으면 뭐 어차피 승 마인 쪽을 보는 건데 의미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분석이 안 된다. 데이터랑 경기 내용이랑 결과랑 완전히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빈도수가 많아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칼리아리 대 유벤투스. 칼리아리 같은 경우 이제 스투르투맨 미드필더 쪽에 뭐 발루키에비치나 그라시가 또 출전 정지로 미드필더 쪽에 핵심이 빠졌습니다. 여기 난데스까지 빠져있고 또 미드필더 쪽에 백업 자원인 바셀리가 불투명. 유벤투스도 조금 걱정이에요. 로카텔리가 빠진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큽니다. 맥케니, 데실리오 출전 정지, 모라타 출전 정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저는 그래도 믿고 뭐 근데 핸디가 이어가지고 조금 크긴 해요. 그래서 뭐 햄무나 헨승 요 정도 사이즈 보고 뭐 오바 이렇게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경기를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경기도. 근데 애들이 계속 그런 경기들이 많으니까 뭐 근데 최근에 또 축구가 그런 경기들이 많잖아요. 더럽게 밀어붙여놓고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비기고 최근에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이겨줘야 될 팀은 골대를 맞추거나 골대 앞에서 날리는데 이기고 있고 이겨야 되는 팀은 오히려 막판에 가서 극장골로 비기고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고 첼시는 저는 사우스햄튼 프렌 오버를 봤어요. 어쨌든 요 경기도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유벤투스의 기본적인 우세 속의 경기를 할 걸로 봅니다. 뭐 그라시나 뭐 난데스 같은 이제 핵심 미드필더진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우디네세한테 중앙 쪽을 완전히 장악당하면서 그냥 시종 일관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불안 요소가 뭐냐? 유벤투스 미드필더진이 강하거든요. 강하고 스쿼드 뎁스가 넓어요. 여러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명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유벤투스 미드필더진의 조금 단점은 뭐랄까?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싸워줄 애들은 많은데 볼을 찰 애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첼시 조르지뉴나 후방에서 좀 조율해주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왜? 뭐 AC 밀란 같은 세리에로 따지면 뭐 토날리나 뭐 이런 스타일 아니면 뭐 로마의 로렌조 펠레그리니.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 미드필더 중에 볼 제일 잘 차는 놈이 누구냐 하면 로카텔리예요. 뭐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뭐 그 정도로 잘 차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약간 투박한 상황에서 조금 싸워주고 비벼주고 약간 요런 스타일에서 어쨌든 칼리아리 같은 수비적인 팀을 깨는 상황에서는 요런 스타일이 그래도 볼 잘 차는 놈이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어쨌든 모라타도 빠져있고 뭐 데실료 수비 쪽에도 뭐 출전 정지자가 있어서 막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잡을 것 같습니다. 똥줄로라도 잡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잡는 그림에서는 저는 일단 무실점의 그림에서 잡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똥줄로 약간 가는 느낌으로 가되 결국에 칼리아리의 어쨌든 중앙에서의 좀 싸워주는 능력이 유벤투스에 비해서는 어쨌든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유벤투스가 답답하게 공격을 가능하는 와중에 결국 블라우비치의 한방 내지는 뭐 디발라의 뭐 한방 이런 느낌으로 좀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더를 봅니다. 꼬마는 마요르카가 요즘 근데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서 뭐 AT를 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그것도 챔스 일정이 있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AT를 애초에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근데 시메오네 축구가 좀 그렇긴 해요. 경기를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결과는 내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아자르, 요비치, 뭐 페를랑, 맨디 요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 뭐 얀크토나 뭐 아람바리, 주전 정지에 뭐 마타, 그리고 조나단 실바 같은 뭐 서브 쪽 수비 자원, 이렇게 불투명 미드필더 쪽 수비 쪽 뭐 요 정도 이렇게 좀 빠져 있고, 앞선도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경기도 아까 뭐 인터밀란 경기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그러니까 레알 같은 경우는 아직 리그 우승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세비와의 승점 차이가 한 경기 덜 치르고 9점이에요. 오늘 이기면은 12점 차고요. 오늘 비기면은 10점 차예요. 이미 조금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당장의 레알 마드리드가 집중해야 될 경기는 이 경기가 아니라 첼시와의 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대충 뛰거나 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로테이션이 좀 시게 돌아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첼시는 아까 제가 조금 돌아갈 것 같긴 한데 풀 나와도 솔직히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다면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로테이션이 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경기들은. 왜냐면 이거 비교도 레알이 1입니다. 승점 10점 차이로. 남은 경기가 한 6, 7경기 되는데 10점 뒤집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레알이 마음먹고 뛴다면 뭐 리그 경기에서 한 3경기, 4경기 한 절반을 지거나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핸디로 접근하는 건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뭐 약간 역배나 무승부다 이런 거에 진짜 환장한다 하면 진짜 뭐 무승부 그냥 찍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만 봅니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아시겠죠? 사실 똥베르스의 메리트도 저는 크게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로테이션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레알 선수단 전체적으로 좀 노쇠한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시즌 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축구나 리그 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해요.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는 굳히기 해야 되고 챔스에 몰빵 해야 되고, 딱 사이즈가 그렇잖아요. 부상이나 여러 가지가 제일 지금 중간중간에 뭐 벤제마도 부상 당했다가 뭐 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상이 제일 걱정이다.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 헤타페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레알이 이기더라도 한 점 차로 이기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